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문제는 1회부터 총 10회까지입니다. 20문제씩 있어가지고 이제 200문제를 풀게 되는데,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문제를 또 풀다가 이제 그 문제 풀이에 대해 해설의 그 설명도 좀 들으시고, 해설을 보시고, 또 아니면 그 교재로 또 가서도 또 공부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아마 그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가면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까요? 이제 보면 이제 1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안에서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이죠. 이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정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의 업무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좀 있었죠. 어떠한 보상 같은 거, 뭐 보수, 그리고 또 어떤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게 업무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화재 경계 지구의 이제 지정,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그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하는데, 소방 용수 시설에 관련해서 유지 관리죠,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업무였었죠. 이걸 여러분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이라 그러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용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소방이 들어가니까, 또 화재가 들어갔으니까, 시도지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시도지사가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도지사는 이러한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독하고, 또한 그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또 어떤 역할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계 지역 안에서의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지만 책임은 시도지사가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소방박물관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또 소방박물관도 이제 박물관이 있었고, 또 소방체험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더 크게 큰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소방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박물관은. 이 소방박물관은 큰 개념이라서 이번에 중앙정부에 소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방방재청, 청장이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어떠한 거를 기준을 정한다. 그럴 때는 소방박물관은 이제 중앙정부 소속이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내려가는 거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니까 이제 시도조례로 내려간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시도지사는 당연히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중 소방박물관장을 또 임명한다. 그리고 또한 소방에 관련된 구성, 즉 소방박물관 1인, 또 부관장 1인, 운영 인원은 10명이 아니라 이제 7인이 되겠죠. 이제 7인이 되는 거고, 또한 소방에 대한 역사와 문화, 안전 문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의식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거는 다 내용이 다 이제 맞는 거로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수치적인 것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몇 명 이상이 이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내로 또 서류를 낸다. 그런 것들도 내용이 좀 있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참 이 행정안전부 2번 같은 경우는 소방박물관 임명 이거는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방에 관련된 것 소방박물관장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이제 소방방재청장이죠. 그러니까 2번은 소방방재청장이 이거 좀 잘못 봤습니다. 2번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박물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스프를 설치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문제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제곱미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가 있는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 이상일 경우 설치를 한다. 자, 또한 4번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등록 기준에서 주된 기술 인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되겠죠. 주된 기술 인력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한 그 보조 기술 인력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보조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기사 딴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이 전문 소방시설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기술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에서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명 이상이 주된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5번 소방용소시설의 지리조사죠. 그러니까 지리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과연 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즉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그 도로에 관련된 교통 상황이 어떤지, 또 폭이 어떤지 다 봐야겠죠. 폭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 좁아지면 소방 출동하는 소방차가 못 지날 정도로 좁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지리조사는 그래서 이제 월 1회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주 1회 이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타이트하겠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실시한다. 그러니까 지리조사하는 것들, 또 인접방 폭, 거리 등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지리조사를 한다. 조사는 2년간 보관한다. 그러니까 보관하는 거는 다 2년이라 그랬죠.